여러분의 회사 소방시설공사업체로 등록은 했는데 우리 회사 시공능력 도대체 몇 등급이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급공사 입찰을 넣으려는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신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 그 계산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인트로. 안녕하세요. SANGMUGTV.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완전정복 시리즈. 오늘은 별표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별표 3에서 일반 공사감리 기간을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감리가 아니라 공사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바로 시공능력 평가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한 산수가 등장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개요 및 산정 공식. 먼저 시공능력 평가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체마다 매년 시공능력 평가액이라는 게 공시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 일종의 체급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시공능력을 평가해서 공시하고 이 숫자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나 등급이 갈립니다. 그럼 이 평가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화면 보시죠. 법령 원문 산정식. 시공능력 평가액, 실적 평가액, 자본금 평가액, 기술력 평가액, 경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5가지 요소를 더하고 빼는 겁니다. 실적, 자본금, 기술력, 경력, 그리고 신인도. 이 5개 항목이 오늘 우리가 하나씩 뜯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10만원 미만 숫자는 버립니다.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입니다. 즉 2026년에 평가를 받는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실적평가액. 법령 원문. 실적평가액 연평균 공사실적액. 말 그대로 최근 공사실적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공사실적액 산정 방식인데요.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는 빼고요. 수급 금액 중에서 하수급 금액, 그러니까 내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공한 금액은 포함하지만 반대로 내가 남에게 하도급을 준 금액은 제외합니다. 즉, 내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만 인정해준다는 거죠. 공사업을 한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3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3년 이상 영업한 경우는 최근 3년간 실적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눕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둘째,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영업했고 그 기간 실적이 9억 원이었다면 9억을 18로 나누면 월 5천만 원,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평균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셋째,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액을 그대로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인정합니다. 신생업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실무자분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실적 승계입니다. 법인 분할,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한명합자 주식 유한회사 간 전환, 법인 간 합병, 일반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간 업종 전환, 그리고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등록,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실적과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해줍니다. 회사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온 실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부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의! 하도급을 준 금액은 실적에서 빠집니다. 원청 명의로만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본금 평가액. 법령 원문. 자본금 평가액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 예치담보한 금액 7만 100. 실질자본금이 뭐냐? 최근 결산일 기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이죠. 여기서 소방시설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면 그 겸업 비율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방 쪽에 순수하게 투입된 자본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실질자본금의 평점을 곱하는데 등록기준자본금 대비 몇 배인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집니다. 표로 보여드릴게요. 실질자본금 규모 2배 미만 2배 3배 3배 4배 4배 5배 5배 이상 평점 1.21 51.82
12.4. 자본금이 등록 기준의 5배가 넘으면 평점 2.4배까지 받습니다. 자본이 튼튼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나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하거나 예치, 담보한 금액을 더해줍니다. 이건 평가연도 직전연도 말 기준 출자, 좌수의 지분액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이렇게 나온 합계의 70%를 곱한 게 최종 자본금 평가액입니다. 실무 팁.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좌수를 늘리는 것도 자본금 평가액을 높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 평가액. 세 번째, 기술력 평가액입니다. 이게 좋은 복잡한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령 원문. 기술력 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3만 100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 핵심은 두 가지, 보유기술인력과 기술개발 투자액입니다. 먼저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업계 전체의 국내 총기성액을 기술자 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전년도 수치가 안 나왔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여기에 곱하는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이게 핵심입니다. 보유기술인력이란 해당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규 등록이나 양도, 합병 후 6개월이 안 됐다면 등록 신청서에 적힌 기술인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기술인력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단계로 나뉩니다. 등급별 가중치 표로 보여드릴게요. 등급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가중치 0.52, 1.51, 0. 재밌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기술인력 한 명이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기술을 둘 다 보유하고 있다면 가중치에 0.5를 더 얹어줍니다. 복수 자격 보유자를 우대해주는 거죠. 감리원 여러분, 전기와 기계를 겸비하고 계시면 회사 입장에서 더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육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더해줍니다. R&D 투자를 많이 할수록 기술력 평가액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무 팁. 특급 기술자 1명 확보가 초급 기술자 2명보다 가중치가 높습니다. 인력 구성 전략에 참고하세요. 경력평가액. 네 번째, 경력평가액입니다. 앞서 계산한 실적평가액에 회사가 얼마나 오래 영업했는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원문. 경력평가액, 실적평가액,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2만 100. 공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 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앞서 실적평가액에서 말씀드린 승계 규정,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전사업자와 승계한 자의 경영기간을 합산해줍니다. 경영기간 평점,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간 2년 미만 24년 46년 68년 810년 1012년 1200 14년 1400 16년 1600 18년 1820년 20년 이상. 평점 1.01, 11.21, 31.41, 51.61, 71.81, 92.0. 2년마다 0.1씩 올라가서 20년 이상 되면 평점이 2배, 2.0이 됩니다. 오래 살아남은 회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업체는 경영기간 평점이 1.0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곧 자산이 되는 항목입니다. 신인도평가액. 마지막 5번째, 신인도평가액입니다. 이건 지금까지와 다르게 더하고 빼는 항목입니다. 법령 원문.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단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인도평가액은 앞에 4항목 합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동시에 있으면 서로 상계, 즉 퉁쳐서 계산합니다. 먼저 가점요소 보여드릴게요. 가점요소 가점. 최근 1년간 우수시공업자 선정 3%, 대통령 표창 3%, 그 밖에 표창 2%,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 우수로 시공능력 증액 요청 2%, 국제품질 경영 인증 ISO 획득 2%, 그리고 감점 요소도 있습니다. 감점 요소 감점.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마이너스 3%,
최근 1년간 부도 발생 -2%, 영업정지 과징 금처분 13개월 -2%, 영업정지 과징 금처분 3개월 초과 -3%, 과태료 처분법 제40조 -2%, 환경관리법령 위반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2%, 표창받고 인증받으면 플러스, 반대로 행정처분 받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 신인도평가액은 회사의 평판 관리가 실제 시공능력 평가액에 직접 반영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국제품질 경영 인증, 즉 ISO 인증 하나만 받아도 플러스 2%,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주의! 신인도평가액은 다른 4항목 합계의 10%가 상한선입니다. 표창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실무팀 및 마무리 요약. 지금까지 5가지 항목 다 살펴봤습니다. 실적, 자본금, 기술력, 경력, 신인도. 이 5개를 더하고 빼면 여러분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나옵니다. 10만원 미만은 버린다는 것,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공능력 평가액을 높이고 싶은 소방시설공사업체 대표님들,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도급 주지 말고 직접 시공 비중 늘리기. 둘째, 공제조합 출자 좌수 늘리기. 셋째, 특급 고급 기술자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넷째, 폐업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영업하기. 다섯째, ISO 인증이나 표창처럼 신인도 가점 요소 챙기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시공능력 평가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클로징.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사,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표사 2, 기술인력 등급 산정 기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ANGMUGTV였습니다.